자, 교재 175쪽에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에 관해서 배웁시다. 자, 의의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고 갑시다. 개발행 허가제의 확대 도입과 함께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를 연계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해주는 이른바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을 하였던 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 이걸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합니다. S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 용률을 강하여 정함으로써 개발 압력을 완화하여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심화되는 것을 방지한 한편, 신규 개발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어 도로, 상하 수도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합니다. S는 개발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그동안 기반시설 없이 우죽순처럼 이루어졌던 아파트, 신도시 주변의 기생개발 등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177쪽에는 3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배운다. 시험에서는 거기에 3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그게 매년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부족해지는 기반시설을 해결하는지,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어떤 곳이고 어떻게 부족해지는 기반시설을 해결하는지 그걸 초점으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자, 거기에 자 봅시다.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자, 우리가 개발행위만 하게 되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어떻게 확충할 거냐, 거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어느 지역에 자, 개발행위가 늘어납니다. 증가하게 되면은 이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물의 증가가 되겠죠. 계속 새로운 시설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시설물에는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새 시설물에 사람도 모이고 여러 가지 사업체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기반 시설이 자,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어떤 기반 시설이 있냐? 자, 대표적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애들 학교 등등등. 자,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이 예상이 돼요. 부족이 예상이 되는 이런 기반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첫째는 개발 밀도 자, 관리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 해결하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어떤 곳이냐? 구도심이에요. 이미 개발이 끝난 구도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울산 강릉시 같으면 저기에 중구에 옛날 도심 아시죠? 그런 곳이에요. 여러 개발 다 됐죠. 예, 그래서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자꾸 개발하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 개발을 더 이상 못하도록 어떻게 된다? 억제시켜요. 어떻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강화시켜서 현재 기반 시설이 더 이상 부족이 안 되도록 유지하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자, 이것도 뭐로 끝났어요? 구역으로 끝났죠. 그 별도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별도 기준이 요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킨다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만 적용되는 별도 기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정반대 지역이에요. 이미 이거는 개발이 끝난 곳이고 여기는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거나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은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의 여유가 더 많겠죠. 이제 개발이 시작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곳은 지금 당장 개발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족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이 다 되었을 때는 이 기반시설 가지고 부족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개발이 다 됐을 때 필요한, 즉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그 용지를 미리 설치하거나 확보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인데 정반대 지역이죠. 자,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우리 교재에 의 보시면은 뭐라는지 봅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줄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하게 줄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빈 공간이 없다 이 뜻이죠.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하게 되면은 현재 기반시설이 어떻습니까? 유지되겠죠. 개발이 억제되니까. 자, 그래서 1번에 지정권자 지정 대상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 줄치고 위에 씁니다. 구도심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 어디다? 구도심. 자,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 시설의 갈로 띄어넣으시고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줄칩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줄치고 기반 설치가 곤란한 것은 빈 공간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곳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 곳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야 돼요. 국제시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예,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시장이 국제시장입니다. 왜냐, 국제시장이 있는 그 옆에 부산에 가면 대신동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큰 대자, 새로울 신자, 크고 새로운 동네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동네예요. 그게 대신동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옛날 식민지 시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대신동 앞에다 만든 시장이 무슨 시장? 국제시장이에요. 이 시장에 가보면은, 여기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 양옆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딱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옆으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사이길에 소방도로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도로가 너무 부족해서 이걸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면은 도로 양쪽으로 한 차선은 자, 주차장 수가 있어요. 결국은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딱 도로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시장 건물이 보통 3층밖에 안 돼요. 여기 땅값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인데. 예. 자, 그래서 이게가 도로가 부족해서 개발부터 관리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자, 이게 계속 개발시키 보면 여기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명한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이걸 내버려 두면은 건물이 자꾸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또 공간에 사업체와 사람이 모이면 이 도로가 너무 부족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부터 관리구를 지정해서 여기에는 용적률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건물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곳이 개발부터 관리구역이다. 대표적으로 국제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은 자, 특히 뭐 낮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산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죠. 여기 필수 코스예요. 이 다 들립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가면은 뭐 3박 5일이니 뭐 4박 5일이니 가죠. 그러면 그 관광지에 가서 반드시 가는 곳이 있죠. 부산도 여기 반드시 가요. 그래서 저녁 무렵쯤에 여기 와가 여기 관광차 다 대놨습니다. 쭉 수천 명 풀어보죠. 그러가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에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야식센터가 쭉 있죠.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도 먹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도로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이거 하나 사놓고 한 줄 이거 수용해서 도로 넓히면 안 되느냐. 여기에 점포 하나가 10평쯤 됩니다. 이 점포가 도매상이에요. 소매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샘플만 갖다 놨고 큰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수용하려면은 땅값 해봐야 자, 여기 한 2억 정도 한다면은 10평이면 얼마? 20억밖에 안 되죠. 그런데 영업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영업 보상. 3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수십억씩 매출이 나니까 자, 3년치 해주려면은 한 집당, 한 점포당 약 200억 정도를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몇 천 건물? 3천 건물이니까 점포 몇 개? 3개. 그러니까 한 점포당 한 건물 수용하기 위해서는 3점포에다가 영업 보상해주고 뭐 땅 수용하고 뭐 다 해주면은 그 점포 하나당 600억이 듭니다. 저 한 건물당. 그럼 여기서까지 한 100개 있다면 600 곱하기 100. 6조. 요거 겨울 한 줄 수용하는데 6조가 듭니다. 자, 부산시 재정상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걸 지정해 놨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건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서 최대한 이 도로를 유지해 놓은 곳이 개발민도 관리구역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책에 이번에 지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뭐 3사례 가서 보시면 되고, 옆에가 지정절차, 그것도 3사례 가서 보세요. 4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의 지정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이제 별도 기준이죠. 개발밀도 관리구 지정은 별도 기준인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줄칩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 관로 안에도 줄칩니다. 당의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 50% 범위 안에 강화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용적률 강화해요. 용적률. 왜냐? 여기는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섰죠. 높은 건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용적률을 절반이나 줄여버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런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갑시다. 줄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적으로서 그게 줄치고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외적이다 하는 것은 그에 섭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반대적이니까 개발이 시작되나 집중되는 곳으로 빈 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위에다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지 않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하여 자, 지정 고시하는 구역인데 그 줄친데 밑에 쓰세요. 지금 필요한 겁니까? 장래에 필요한 거예요. 예, 장래에 필요한 것이.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용지를 미리 설치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참고학습에 기반시설 부담구에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가 있죠. 자, 그것도 시험에 묻습니다. 그런 것도. 또 그러면 또 외우려고 하겠죠.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지. 자, 옆에다 쓰세요. 아파트 단지라고 쓰세요.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하면은 안 외우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각하면서 보세요. 1번 도로 있어야 되죠. 2번 공원 있어야 되겠죠. 자, 녹지가 뭡니까? 녹지. 아파트 단지 주변에 나무 심는 거 있죠. 그게 녹지예요. 학교 있어야 되겠죠. 단 갈로하는 대학교는 어떻다? 제외하고. 수도 있어야 되죠. 하수도 있어야 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있어야 되죠.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 생각하면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의무적 지정, 꼭 지정해야 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해라 이 뜻이죠. 자,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하거나 해제의 동그라미. 자,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된다면은 규제가 풀린다는 뜻이죠. 개발이 시작되니까 꼭 지정해라.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역시 행위 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될 때는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 녹지 지역인데 이게 주거지로 바뀌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죠. 그럼 개발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꼭 지정해라. 개발이 시작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발행위가 현황 인구 증가를 등을 고려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하다 인정한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1번에 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그게 밑줄. 자,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럼 재작년보다 작년이 개발행위가 집중됐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꼭 지정해라. 이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의 갈로 띄어놓으시고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줄칩니다. 그 다음에 20% 이상 높은 지역. 자, 여기에 작년에 A라는 시의 인구 증가율이 5%인데 유독 이 지역만 30%다. 그러면 이 시에 비해서 20% 이상 높죠. 그럴 때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인구가 집중되니까. 자, 이런 네 가지 지역이 필수로 지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임의적 지정.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위 일의 각호, 즉 필수적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3번의 지정 기준은 5, 6월 달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5번에 기반 설치 계획 수립 및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곳이냐?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자, 이제 여기에 개발이 시작됩니다. 기반시설 딱 이 정도 있어요. 예. 자, 이제 개발합니다. 지금 당장 뭐 기반시설 부족 현상은 없죠? 예. 그런데 이 지역에 장래에 이제 개발이 다 끝났을 때는 이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질 거다. 자, 그럴 때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자,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자, 이 지역에 개발이 다 끝났을 때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에요. 예. 자, 여기 개발 다 끝나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계획으로 미리 만들어라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도로는 지금 다 넓은 도로로 여기도 좀 더 넓은 도로, 여기는 새로운 도로, 자, 여기도 새로운 도로가 들어가고 또 상수도 하수도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자, 초등학교가 들어가고 자, 여기에는 중학교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공원도 들어가고 자, 이와 같이 자, 이런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계획에 미리 그 종류와 규모를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설치기 수립됐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게 파악이 됐죠.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해야 돼요. 뭘 산정하느냐? 이렇게 갖추는 데 드는 비용, 이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갖추는데 설치 비용이 한 1조쯤 든다. 예, 뭐 공법은 뭐 손만 대면 조단이에요, 벌써. 예. 자, 그래서 저렇게 땅도 매입하고, 자, 여기에 학교도 짓고, 도로도 깔고, 상수도 하수도 같은 거 다 갖춰야 되죠. 그럼 이 정도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산정해서 이걸 부과를 해요. 누구한테?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람, 정축하는 사람에게 이걸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신축, 정축하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냐? 아파트 건설업자예요. 가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 L 아파트, 여기에는 H 아파트, 여기에는 E 아파트. 자, 여기에도 아파트 단지 들어오죠. F 아파트. 여기는 또 상가도 들어오죠. 자, 이러한 아파트 건설업자나 상가 건설업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다 200조부터 초과되죠. 그 신축을 한다든 정축하는데 이 돈을 부과하는데 이 비용 전체 1조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20% 정도만 부과합니다. 그럼 1조 20%는 얼마? 2천억입니다. 2천억을 부과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과해서 이 돈을 징수를 하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80%를 부담합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하거나 용지를 자, 확보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적용되는 곳은 자, 우리나라 전국에 다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하지요. 무조건 적용돼요. 이거는 국제시장 같은데 보기 힘들다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에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다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에 호계 밑에 송정주 새 아파트 지었죠. 그럼 저거 당연히 적용돼요. 저 아파트가 샀습니까? 생각보다
비싸죠. 뭐가 많이 들어갔어?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학교니 뭐 도로니 상수도 하수도 다 새로 설치했죠. 그래서 이 비용을 먼저 저게 짓는 저 송정지구 같은 데 짓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있죠. 거기 먼저 부과시켜 봅니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돈을 먼저 내죠. 내고 자기 아파트에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 평수에 따라 n분의 1씩 그 돈을 다 분양대금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저게는 아파트 분양대금이 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몇 천만 원이 이게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한 세대당.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아파트가 생각보다 비싸더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역에 아파트 한 조성하면 다 이게 부과된다. 이런 형태로 부과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 5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해제라고 되어 있죠. 기반 설치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그 위에다 쓰면 되죠. 있네. 장래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 규모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 합니다.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나 규모 파악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경우 줄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은 뭐가 필요한지 파악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비용 부과할 수 없으니까 1년 되는 날 다음 날 뭐 해라? 해제시켜라 이 뜻이에요. 자, 6번에 가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기반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지 않은 시설의 신축 정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면은 여기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있죠. 자, 여기 이런 기반시설을 자 설치하는데 부과되는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 내려가서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 계획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한 시설로서 다음 줄칩니다. 200제곱미터를 간로 뛰어넘으시고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정축 행위로 한다. 그렇게 줄친대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되려면은 적어도 건축물 크기가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초과하는 신축 정축 행위자에게만 부과합니다. 그럼 200제곱미터 안 될 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개축이나 재축 같은 데는 부과 안 해요. 다 신축과 정축이 얼마 초과돼야 돼요? 200제곱미터 초과될 때 부과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만 다음에는 자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입니다. 그렇게 줄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 있죠. 자,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죠. 지을 때는 뭐가 초과돼야 부과된다? 연면적이 초과될 때만 부과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기반 설치 비용 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기준은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표준 시설 비용 3번 용지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다 버리세요. 자, 그 밑에 창고에 가면 용지 한상 개수의 기반과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 되어 있죠. 1번의 용지 한상 개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버리세요. 그거 시험에 내도 출제위원도 지가 그거 뭔지 뭐 아무도 몰라요. 예. 자, 2번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 되어 있죠. 이거는 잘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건물에 따라서 여기 짓는 건물에 따라서 기반시설 필요 정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똑같이 적용하면은 안 맞아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주택은 자, 가족들만 이용하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필요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보다 어떻다? 작겠죠. 그래서 0.7을 줍니다. 개수가. 자, 그런데 위락시설. 자, 위락시설이 뭐예요?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시설, 술집이라든지 나이트클럽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기는 기반시설 필요 정도가 높겠죠. 그 2.1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택을 짓는 사람에게는 자, 똑같은 평수의 주택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 똑같은 평수의 주택과 일학시설을 짓는데 똑같이 비용, 기반 설치 비용 똑같이 부과하면 형평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주택은 작게, 일학시설은 많이 부과하는 그 개수를 뭐라 부른다? 유발 개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28개죠. 아닙니다. 예, 이것도 한 100개 돼요. 이거 하나 맞추려면 또 100개를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100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알아야 될 것부터 여러분 좀 아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0.7입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2번 공동주택 0.7이죠. 그거 체크하시고. 자, 3번에 일종건생이라고 되어 있죠. 1.3이다는 거. 자, 그거 체크. 자, 그 다음 4번에 이종건생이라고 되어 있죠. 1.6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의료시설 찾았습니까? 0.9.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 보시면은 자 15번에 숙박시설 찾았습니까? 거기 딱 1이에요. 숙박시설이 딱 정중앙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에 위락시설 찾았습니까? 거기 2.1로 높죠. 27번에 관광후기시설 찾았습니까? 1.9. 뭐 그 정도만 지금 일단 보세요. 알겠습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유발개수가 많이 높으면 비용 부과를 많이 하고 적으면 작게 부과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70회 정리해 주죠. 그때 어떻게 외우라 또 어떻게 봐라 하는 거 다 정해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그 정도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민간개발 사업자 부담률은 3, 4에 가서 보시고 자 5번에 설치비용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7번에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8번에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및 납부로 가서 납부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 행위하는 자. 자, 부가대상 건축액이자 여기 있죠. 200점 초과하는 신축, 정축 하는 사람이죠. 이자가 돈을 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납부자 박스에 있죠. 건축 행위를 위탁, 도급을 했을 때는 위탁이나 도급한 자가 부담해야 되고 다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 행위했을 때는 그 행위자가 3번에 건축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지나 1항이나 2항에 해당한 자 지를 승계했을 때는 거지 승계자가 납부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언제 부과하고 비용은 언제 납부해야 되는지 1번 부과시기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까지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이 비용이 부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쳐보세요. 그래서 허가받고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건물 짓기 위해서 허가 받았죠. 그러면 2개월 안에 니는 얼마 내라고 부과한다 이 뜻이. 예. 자,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고지전 심사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버리시고. 3번에 자, 거기에 기반 설치비용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버리세요. 4번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정 버리세요. 3번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라고 되어 있죠. 자,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납부 시기.
납부 의무자는 줄칩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 시까지 일을 내야 한다. 자, 그러면 허가받고 2개월 내 부과되고, 자, 이 건물 다 지으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그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 돈을 납부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동그라미는 납부 방법 줄칩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자,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부과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물납이라는 것은 자,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토지로 대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로 대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거기에 3번에 물납 절차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선에 물납 금액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물납 기속도 5, 6월 달에 보세요. 양갈로 4번에 강제징수 및 환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버리시고. 양갈로 5번에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버리세요. 자, 9번에 기반 설치 비용 관리 및 사용. 자, 거기에서 1번 특별하게 설치는 3, 4에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기반 설치 비용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5, 6월 달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거는 이 뜬마 봤죠? 뜬마. 딱 기본적인 건 뜬마. 뭐 어떤 곳이다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 4에 가면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뭐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은 매년 노는 곳, 올해 놓을 곳 대충 알고 가죠. 예, 그게 몇 곳이냐? 한 20곳 돼요. 그러면 그것만 잘 챙겨도 몇 개 맞춘다? 20개. 그럼 합격했네. 그렇죠. 그래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욕심이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7, 8을 지나보세요. 인터넷에 얄궂은 거 들어가가지고 그 시기가 와가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좋다 이거 봐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니 올해 야하고 같이 떨어지자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그래 나도 같이 떨어질게 해가 그것도 등달아 보죠. 시간 낭비 뭐 낭비 다 낭비. 예. 그 쓸데없는 실컷 보고 난 뒤에 똑딱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딱 정해준 대로만 딱 그것만 열심히 반복하면은 합격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거기에 188쪽에 가면 보칙이라고 되어 있죠. 뭐 시범도시 지정 지원은 버리시고 청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3, 4에 가서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의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이고. 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자, 그래서 6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190조에 가면 총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법의 목적, 제정 목적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그 뜻이요. 뭐에 관한 걸 정해놨다? 도시개발. 자, 그 도시개발이라는 말 위에 써보세요. 신개발에 써보세요. 자, 이 법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우리나라의 신개발에 관한 것을 정한 법이다. 그 뜻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도시개발이라 하죠.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뭐랍니까? 신개발이래요, 신개발.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 공법이 제법 나옵니다, 시험에. 2차 과목 안 듣고 1차만 해가 또 시험장에 가죠. 그럼 남들은 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어려운 거야. 예.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게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 한 12문제 나오죠. 예. 그리고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 한 8문제, 세법하고 제가 나옵니다. 그래가, 자, 40문제 중에서 20문제만 자기가 푸는 거예요. 자, 계산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껴야 되죠. 8문제는 보니까 공법인데 자기가 공법 수업을 안 들어서 1차만 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제껴버립니다. 그럼 20개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1차 합격됩니까?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1차를 시험 칠라 하더라도 적어도 2차 과목 중에 공법 정도는 듣고 시험장에 가야 이 8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도시개발을 하는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도시개발을 안 하고 뭐랍니까? 신개발이라고 합니다. 신개발. 예. 신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뭘 말한다? 도시개발을 말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 즉 신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렇게 하시고, 자, 용어 정의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